여러분, 오늘 제가 15년 전이죠. 15년 전 그 KBS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오디션에 도전을 했던 그 영상, 그리고 15년 후에 우리 합창단 자체 오디션에 나갔던 그 영상을 함께 올리면서 퀘스천마크를 붙였죠. 15년이 지난 지금 노래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15년 후 과연 나는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오늘 산막에 와서 보니까 책이 하나 있어요. CEO 권대욱의 청춘합창단 도전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책의 그 내용을 제가 브이로그처럼 읽어드리면서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호텔 매니저드 CEO 권대욱의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도전기. 2012년 3월 20일 일판이 인쇄가 된 그런 책입니다. 옛날 IGM에서 함께 공부했던 삼정 커뮤니케이션즈 출판사업의 박성현 씨가 발행인이고요. 제가 저자입니다. 제일 첫 장에 나온 꿈과 목표라는 글이 눈길할 겁니다. 꿈과 목표의 차이를 아십니까? 꿈과 목표는 둘 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목표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열정이 생기고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반드시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중에 꼭 할 거야. 나중은 죽기 직전도 나중입니다. 언젠가 기필코 해낼 거야. 언젠가는 영어 단어로 썸데이입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아무리 봐도 썸데이는 없습니다. 썸데이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꿈이 있다면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언제까지라고. 그리고 3가지 목표를 이렇게 정하십시오. 장기 목표, 나는 몇 월 며칠까지 무엇을 한다. 중기 목표, 나는 몇 월 며칠까지 무엇의 준비를 마친다. 단기 목표, 나는 지금 당장 실행 계획표를 작성한다. 3정의 책 안에는 여러분들의 꿈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제 출판사 서문이 들어있네요. 책의 서두에 부활의 김태훈 씨, 그리고 저희들의 보컬 트라니였던 임혜영 씨의 추천사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김태훈 씨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 현대에 그보다 위대한 관계가 있을까? 공짜로 삶의 경제에 오른 형님을 거저 얻었음이 나에겐 희열이다. 각자 다른 길로 출발하여 정점에 이르니다. 배려와 사랑과 희망이라는 덩어리에 서로 포함되어 있음이 좋다. 존경합니다. 권대욱 형님. 이렇게 썼네요. 책의 서문입니다. 평생 책 3권을 냈으면 했습니다. 왜 책 3권이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이 40쯤 되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족적을 남겨야지 하는 마음은 그 다음이고요. 첫 번째 책 개방시대 국제건설계약이 건설인으로 살았던 20년 결산이었다면 두 번째 혁신적인 CIO이던 새로운 시대적 소명에 대한 나름의 도전이었습니다. 번역서지만 역시 전문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3가 엮어진 소소한 신변잡기와 단상들이 모여진 수필집이 되리라 예상하고 나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온 행운으로 그 차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습니다. 노래를 좋아했지만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합창단에 응모하고 오디션 보고 합격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성취와 감동 속에서 도전기를 지필게 되리라고는 어느 날 행운이 찾아왔고 이제껏 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평과 감동을 만났습니다. 즐거웠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 성취와 감동, 멋진 동료 스승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틈틈이 기록했고 정리했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노래를 좋아한다는 사실 하나로 아무런 준비와 예배 지식도 없이 돈키호테처럼 달려가 부딪혔던 그 나날들이 오늘 이렇게 가슴 뛰는 결실로 맺어질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희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엠바스더 호텔그룹의 서정우 회장님 내역은 윤학원 선생님, 김태원 지휘자, 박광규 씨, 임혜영 씨, 우혜원 작곡가님, 반주자님, 청춘합창단 나름 및 KBS 제작진 여러분, 동료 사장님들과 임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사랑과 위로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준 아내와 아이들, IGMP에서 함께 공부했던 삼정출판사 박성현 대표, 그리고 이 청춘합창단을 열렬히 응원해 주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작은 도전과 성취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청춘합창단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꾸겠습니다. 언제나 꿈이 있음을 믿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2월 귀일의 산막 무해지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울리는 음악, 청춘합창단 모집 공고의 충동지원, 회사의 허락, 오디션, 합격을 기다리는 조바심, 그 이름 석자 인터넷을 달구고, 곤욕스러운 말실수, 누군들 솔로를 마다하랴, 연습벌레가 될 수밖에 없던 사연, 음원으로 다시 모인 의인 짐승 베이스, 어려웠던 순간들 노래도 하니까 늘더라니, 내게 달라진 일상과 새로운 꿈, 청춘 합창단의 미래, 이렇게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1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울리는 음악. 사람들은 묻습니다. 청춘 합창단에 의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용기다. 저의 나이, 직업, 직책, 이런저런 저 아닌 저의 바깥 모습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재단을 이루어야겠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결단이었으며 많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이유와 동기가 있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음악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기를 좋아했고 즐겼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쭉. 제가 야인일 당시, 야인이라 하니까 무슨 정치인 같습니다만 그냥 직장 떨어지고 강원도 문막산속에 집 짓고 백수 시절이라고 해두는 편이 맞겠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밤비가 잠 못 이루게 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내 마음의 노래라는 사이트에 등록하고 인사말도 썼습니다. 그 사이트를 알게 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지만 노래를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컴퓨터에는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스피커 없이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문득 갑자기 가곡 고행의 노래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듣던 감흥과는 분명 다르리라 여겨졌죠. 다음날 아침 114에 물어서 읍내 컴퓨터 수리점을 찾아 4만 원을 지불하고 득달같이 스피커를 달았습니다. 우퍼까지 달린 제법 그럴듯한 스피커였는데 역시 돈 들이기를 잘했다 싶대요. 음색이며 음량이며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행의 노래는 독창곡과 합창곡이 있는데 합해서 무려 20번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때로는 올라가지 않은 음정으로 꺽꺽거리며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산속에서 흘러드는 노래는 같은 곡이라도 감흥이 과연 달랐습니다. 주변의 경관과 고요함, 이 깊은 산속에 나 혼자라는 고독감과 해방감이 한껏 감성과 서정을 자극했습니다. 연주자의 호흡과 표정은 물론 감정까지 생생해집니다. 내가 주인공이요, 이곳이 그 노래의 무대였습니다. 한껏 빠져들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노래를 듣고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가고파, 동심초, 그리운 금강산, 그대 마음에 울산 아가씨, 떠나가는 배, 어머니 마음, 청산에 살리라, 그 집 앞, 가을인가, 별, 장안사 등 무선 가곡들을 들었습니다. 일할 때도 듣고, 밥할 때도 듣고, 설거지 할 때도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 잠잘 때도 귓가에 노랫소리가 맴돕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출장길에 들른 집사람을 먼저 보내고 일찌감치 자리 펴고 잠을 자겠지만 오라는 잠은 안 오고 귓가에 노랫소리만 들립니다.
처연한 겨울비 소리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백이도 잠이 안 오는지 뒤척뒤척.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름 대욱이 동생이 아닙니다. 제가 아끼는 자식 같은 경공 이름입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취미를 하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누가 취미가 무엇이냐 물으면 보통 독서나 음악 감상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나마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골프나 스키, 수영, 등산, 스킨스쿠버, 행글라이딩, MTB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생소했을 때니까요. 저도 예는 아니어서 누가 취미가 뭐냐 물으면 그냥 독서와 음악 감상이라 대답하곤 했습니다. 딱히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취미가 없다 할 수는 없고 약간 취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싸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특히 독서의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더 책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좋은 책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아니었습니다. 남들 읽는 책 몇 권쯤 읽어보는 정도인데 취미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랍니다. 하지만 음악 감상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지금까지 좋아하니 취미에 틀림없습니다. 5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당시 저희 집은 안암동 근처였습니다. 어린 저를 고려대 학생들이 하숙방에 불러놓고 유행가 시기를 즐겼다는 전설이 있는 걸 보면 그때부터 노래하는 소질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말씀과 돌아가신 할머니 말씀을 종합해보면 당시 저희 레퍼토리는 단장의 메아리 곡이었고 6.25 사변이 한창 유행하던 유행가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머니나 고모들이 바느질하며 부르셨던 노래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죠.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5살 고마가 아버지 뻘 되는 대학생 집에서 사탕 얻어먹는 재미로 뜻도 모를 유행가를 구성지게 불러 제끼는 모습이라네요. 사실 그때부터 저희 음악에 대한 열정과 취미는 태동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늦은 나이에 부끄럼도 없이 가곡 사이트에 가입하고 청춘 합성단에 도전한 걸 보면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7년 전 눈발이 끝에 듯 날리던 슬픈 날 이제 다시 나오진 않으리라 다짐하며 쫓기듯 떠나던 그날 마음 달리러 차 안에서 듣던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북받치는 설움에 엉엉 울며 급기야 차 세우고 통곡하던 날 나를 울게 했던 것도 음악이었으며 울음 후에 맑은 정화와 위안을 주는 것도 음악이었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울고 나로 인해 마음 아파할 내 아내 때문에 울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위로해 줄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울고 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과거 수십 년 동안 도로, 댐, 항만, 철도, 아파트, 병원, 공항, 발전소 등 안 해본 공사가 없었고 열사의 사막에서 호랑이 같은 현장 소장들을 통솔하며 죽어가던 현장 모두 살려냈던 저였습니다. 댐이 무너지고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순식간에 수습했던 저였습니다. 이런 제가 음악 하나에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음악은 저에게 이토록 컸습니다.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칼린의 The Harmony One을 보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장이 끝나고 To be continued 이렇게 써져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특이할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 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가슴으로 전달된 댓글들을 해가지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 댓글들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것만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나무님의 글인데요. 설에 내린 늦은 가을에 입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꽃과 꽃 져버린 겨울더락은 저도 가시가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인지 이 노래를 무척 좋아합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50을 넘으면서 시골로 귀촌을 했습니다.
한우도 몇 마리 키우고 매실나무도 키우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살다 보니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마음의 가시도 조금씩 사라지고 늘 행복하답니다.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를 잘 보지는 않았지만 청춘 합창단 때문에 광팬이 되었습니다. 사장매 지나온 삶을 통하여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사랑의 이름 위에 소망과 행복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필명 햇살마루님이 2011년 10월 1일 07시 42분에 쓰셨네요. 필명 보헤미아님이 2011년 10월 1일 08시 39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권대웅님의 삶,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한 성공 스토리 등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힘들 때마다 즐겨 들었던 그의 노래. 많은 이들에게 음악은 삶이 지칠 때면 쉬어갈 수 있는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듯합니다. 다음 얘기 또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그런 글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나오신 인생의 눈물을 보지만 권대웅님을 통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큰 위로는 안 되실지라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차마 이렇게 쓰셨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쉴 곳이 없네. 작가쌤, 전 함춘원이 기타 소리가 들려요. 노래 기타 너무 아름답게 연주하거든요. 그리고 전 너무 남루한 삶이라 작가쌤 인생의 경의를 표합니다. 낭만론님께서는 선생님의 글에서 음악 사랑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노래와 그리움 너무 좋아서 10번, 20번은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풀어놓으시니 모든 것이 동화되는 느낌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순탄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길에 음악이 동행이 되면 훨씬 품격 높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가사를 처음 알던 날 갓바위에서 삼천배를 했었죠. 그러나 아직도 나의 화두로 남아있는 너무 많은 나. 휴일 아침 툭 튀어오른 햇살처럼 나를 깨우는 선생님 글 감사합니다. 호랑지 씨께서 힘들었을 시절 힘들지 않은 척 사셔서 누구도 쓰다마 주지 못했던 권대욱 씨의 어린 마음을 스스로 음악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그 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음악을 통해서 주변에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언제라도님은 글을 읽으면 선생님의 삶의 여정이 최인호님의 상도와 오버랩됩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도의를 다시금 읽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사시던 곳이 안암동이셨군요. 저도 회기동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아직도 크게 변함이 없는 옛적 동네들입니다. 오디션 때 향수를 부르셨죠. 오늘 글하고도 매치가 되는 듯합니다. 어느 풀잎인들 작은 바람결 하나 피할 수 없듯이 어느 한순간 회르쳐오는 통 큰 바람을 역행할 수 없는 것도 우리네 인생인가 봅니다. 그런데 마치 제 아픔을 남의 아픈 양 말씀하시네요. 제게도 그 아픔 하나 있었고 김연중곡 비가를 들으며 통곡했으니까요. 그래도 비가를 안 부르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늘 방송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아련한 속의 이끌림이 이렇게도 많은 인연을 낳았나 봅니다. 네, 통하였나 봅니다. 늘 님의 삶이 인생의 봄날이시길 바랍니다. 눈깔 사탕 하나 먹고 싶었고 친구가 신었던 예쁜 슬리퍼가 탐났던 아주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6.25 때 아버지가 총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노래 한 곡만 부르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답니다. 다행히 허락해 줘서 황성예틀을 불렀는데 부르는 도중에 곤병이 와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살아났었답니다. 한 잔의 술기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황성예터 단장의 미아리곡에 천안 상거리를 부르던 어머니의 구성진 목소리가 그려집니다. 전혀 고생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았는데 누가 하나 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힘겨운 일은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권대웅님보다 세상을 덜 살았지만 뒤돌아서 생각하면 그래도 좋은 음악과 좋은 버들이 있어 세상은 살만한 거 아닌가요? 청춘 합창단을 보면서 중학교 때 합창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곡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고 있답니다. 청춘 합창단 오디션 공고 보고 저도 지원하고 싶었지만 시간도 안 되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진정 용기 내어 지원하신 님이 정말 부럽고 부럽습니다.
마음이 아릿합니다. 괜스레 눈물이 나네요. 진솔하고 감동적인 글 감사합니다. 권대웅님의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느낌. 요즘 권대웅님이 올려주시는 글 읽는 게 제 삶의 또 다른 낙인 거 아시나요? 이렇게 멍뭉이님께서 쓰셨습니다. 사람이 고통의 나라를 벌일 때는 무척이나 비참하고 외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러하시지 않았는지요? 누구 한 사람 나 대신 일을 해결해 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를 위로해 주는 그 뭔가가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노래가 자신을 위로해 준 거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놓여있는 게 희망인가 봅니다. 이렇게 오플레시가 써주셨고요. 저 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댁에는 클래식 LP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는 없었죠. 여기 마리오란자에 받으러 가자, 물망초 등등 초딩 때 원어 노래를 들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쫓아가고 그게 좋아 작은 집에 가는 심부름은 마다 않았던 추억이 있답니다. 나는 그들의 가이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지만 정작 나를 위로해 준 건 그네들이 아니고 음악이었다. 해조숨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많은 생각과 기억을 더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곡을 배우게 된 계기가 청춘합창대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그러니까 한 두어 달 되었겠네요. 지나간 노래나 이따금 흥얼거려 듣기만 좋아했는데 청춘합창단 단원들의 열정에 제가 빠져버린 거죠. 그리운 금강산, 소떼, 내 맘의 강물, 한계령, 축복의 노래 모두 100번 이상을 듣고 부르니 조금 따라할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부령님의 글입니다. 이렇게 제 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호텔 매니지먼트 CEO 권대욱의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도전기 제1장 나를 울리는 음악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춘 합창단 모집 공고의 충동전 제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산골짜기 작은 집에서 첫 숨을 쉬며 시작된 삶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그때부터 내 길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높은 산 넘어 더 높은 산 거친 바다 건너 또 다른 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든 달려가. 젊음은 뜨거웠고 눈물은 많았지. 넘어진 자리엔 꽃이 피어나 시간은 나를 밀었고 난 그것을 따라갔다.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흔들렸던 순간도 포기하려던 밤도 다 내 이야기가 되었어. 높은 산 넘어
집에서 저 숨을 쉬며 시작된 삶.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그때부터 내 길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높은 산 넘어 더 높은 산, 거친 바다 건너 또 다른 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든 달려가. 젊음은 뜨거웠고 눈물은 많았지. 넘어진 자리엔 꽃이 피어나. 시간은 나를 밀었고 난 그것을 따라갔다.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흔들렸던 순간도 포기하려던 밤도 다 내 이야기가 되었어. 높은 산 넘어 더 높은 산, 거친 바다 건너 또 다른 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든 달려가. 빛과 어둠이 춤추는 이 세상, 내 그림자는 내 뒤를 따라와. 하지만 나의 발자국은 앞으로만 나가.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